다들 어디 가셨나? 이번에 3회차인데, 오늘부터 실질적인 웹 해킹 교육인데, 다들 웹만 듣고 다들 어디 가셨나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네, 일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웹해킹의 기본이랑 그 다음에 실습 그리고 마지막에 과제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하셨나요? 민우는 한 거. 성규서? 승희는? 네? 했어? 과제를 강제로 이렇게 뭐 검사를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정말 많이, 뭐 이론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해보시는 걸 교육 끝나기 전까지 해서 이제 튜터들한테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저한테 모르는 것도 질문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과제는 MySQL 연동이랑 포스트 변수 이용하고 세션 연결하는 건데, 일단 어려우시면 무조건 연락 주시고, 어려웠다면 어려웠다고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웹해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해킹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웹페이지에서 해킹을 하는 거죠.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서, 보통 이게 내가 취약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던가 계정을 도용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기간 지난 사강을 수강 완료로 바꾼다던가, 또는 뭐 수강하지 않는 과목 자료를 몰래 본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더 웹해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웹해킹이 사람들이 많이 해킹 입문으로 쓰는 이유가, 해킹 결과를 바로바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운 게 많고, 관련 자료도 구글에서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SQL 인젝션 같은 것도 쉽게 웹 방화벽이나 그런 차단 시스템으로 쉽게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킹 사이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웹 해킹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분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는데, 취약점 중에서 이제 탑 10이라고, 이제 오와스프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세큐리티 프로젝트라는 그 오픈소스 보안 프로젝트에서 이제 주로 웹에 관한 취약점들을 연구해서 탑 10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보면은 인젝션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증 및 세션 관리 취약점, 마지막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도 있지만, 이 위에를 위주로 저희가 실습하고 연습해볼 거여서 저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인젝션. 인젝션은 말 그대로 주입하다, 뭐 주입, 뭐 삽입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안 좋은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고 원래 제작자가 의도했던 실행을 변경하는 그런 해킹 기법으로 데이터 손실이나 오염을 야기하고, 또 DOS 같은 것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습해 볼 거는 SQL 인젝션인데, SQL은 저번에 MySQL 할 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악의적인 쿼리문, SQL문을 실행되게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진을 찾다가 이 차에
앞에 번호표 대신에 이게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이제 보통 카메라에서, 그, 과속 카메라에서 과속하는 차를 찍고, 그 차의 번호판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하는가 봐요. 저희 한국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드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다 날려버리겠다는 그 악의적인 SQL문을 차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사진도 있었고, 또는 뭐 이렇게 아드님이 이상한 이름으로 해서 케이블을 다 날려버렸다는 그런 만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SQL문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위에가 정상적인 쿼리문이고 아래가 악의적인 쿼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세한 거는 뒤에서 실습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및 세션 관리 취약점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는 좀 어렵고, 쉽게 말해서 뭔가 로그인, 로그아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쿠키가 그대로 남아 있다던가, 내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페이지만 끄면은 또 다시 그 페이지를 열어서 다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된다던가 하는 그런 취약점인데, 쿠키 변조나 세션 변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그런 취약점들을 해킹해서 인증을 우회함으로써 다른 사용자 아이디로 가장을 하는 공격법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있는데, SQL 인젝션 말고도 또 유명한 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동적인 HTML 웹페이지에서 악의적인 목적인 스크립트를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에럴트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에럴트라서 다행이지 악의적인 목적의 스크립트였으면 아주 큰 위험이었을 그런 공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정보를 이런 식으로 획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해킹을 하면서 사용할 것 중에 인코딩과 디코딩을 사용을 할 건데, 쉽게 말해서 인코딩과 디코딩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또는 정보의 표준화, 보안성, 그리고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형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처럼 이런 문구가 있으면 뭐 SGV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바꾸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바꾸는 형식이 있고, 또 그 반대가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코딩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뒤에서도 또 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URL 인코딩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퍼센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검색창에 한글로 뭐를 치고 나서 이제 주소창을 보면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URL에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 인코딩 방법인데, 알파벳이나 숫자 몇몇 그런 문자들을 제외한 이런 아르고스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한글은 특정 단위로 묶어서 16진수 값으로 인코딩한 뒤에 그 앞에 퍼센트를 붙여주는 인코딩 방식입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디코드와 인코드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니 해킹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퍼센트 인코딩이라고 했던 것처럼 얘는 는 인코딩입니다. 이제 얘는 문자열을 넘겨주면 그 문자열을 아스키 코드로 바꾸고, 그 아스키 코드에서 6비트씩 잘라서 다시 베이스 64 인코드를 하는데, 그때 64비트로 잘랐을 때 그 뒤에 만약에 6비트씩 잘랐을 때 뒤에는 그 6이 배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남는 비트를 채우기 위해서 패딩으로, 오타 패딩으로 들어갔네요. 패딩으로 는이 들어가는데, 이 는으로 베이스 64인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6비트씩 딱 맞게 떨어진다면 는이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는이 붙어 있으면 아, 이건 베이스 64의 인코딩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내나 아까 URL 인코딩처럼 디코드와 인코드 해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인코드와 디코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edit this cookie를 설치를 해볼 건데, 이거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PHP 코드를 실습해보면서 set cookie를 하면서 쿠키 값을 만들어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쿠키 값을 우리가 직접 변조할 수 있는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서 이 edit this cookie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주세요. 까시고 북마크 바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쿠키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고 오른쪽처럼 뜨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뭐야? 핵사상규? 맞아. 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쿠키 값을 변조할 때는 쿠키 이름이 위에 적혀 있고 그 밑에 값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나서 확인을 누른 뒤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쿠키 값이 변조되어 있을 겁니다. 이 뒤에 에디티스 쿠키 말고 이런 팔콘 프록시라는 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서 프록시 서버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중개 역할 서버, 그러니까 그 서버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중개 역할 서버로 이거를 이용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브라우저의 요청 정보가 이 가운데에서 변조를 할 수도 있고 숨기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변조하고 그런 숨긴 내용들을 다시 서버로 전달해주면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툴인데, 얘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다음 회차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얘도 그 밑에 적혀 있는 이 확장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사용법은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아니에요, 이 블로그는. 자,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앞에 굉장히 개념들이 엄청 많았죠?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해킹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네이버나 유튜브나 아무 사이트에 가서 공격을 연습해보다던가 툴을 연습해보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잡혀갈 거예요, 아마. 그러므로 이거 대신에 우리가 연습해볼 수 있는 워게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해킹.kr에는 웹해킹에 관한 워게임들이 주로 모여 있고, 이 밑에 다른 워게임 사이트에도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몇 번 문항이 웹해킹이다, 몇 번 문항이 SQL 인젝션 문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워게임 사이트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습인데, 워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풀어보기 전에 준비한 기본 문제입니다.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서 해킹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굉장히 허접하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힌트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셔야 하고, 또 힌트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HTML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이 페이지로 도달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다릴게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나는 쿠키가 좋은데 지금 쿠키가 썩었어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쿠키가 썩었다는 게 뭘까요? 왜 쿠키가 썩었을까요? 앞에서 설치한 에디티스 쿠키를 이용해서 쿠키 값을 변조시키면 됩니다. 근데 현재 쿠키 값은 아마 이상한 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코딩, 디코딩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서 그 쿠키 값을 변조해주고 밑에 초록색 체크를 누른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아마 이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핵 바이 아르고스라고 뜨는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PHP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죠. 잘 하셨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주석 처리를 한 게 개발자 도구를 쓰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넣었고, 주석이 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하신 분은 튜터한테 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단톡에서 문의해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webpacking.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webpacking.kr이라는 사이트인데, 워게임 사이트인데, 이제 우리가 웹패킹을 이상한 엄한 데서 하지 않고 이런 괜찮은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연습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형광색, 초록색 이렇게 이쁘게 해놨는데 갑자기 작년 겨울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쪽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아쉬워요. 사실 이 웹패킹.kr에서 그 회원가입을 하는 것 자체부터 웹패킹의 문제 중에 하나라서 그게 참 재밌었는데, 지금 로그인과 뭐 회원가입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가입합시다. 계정이 있는 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가입했어? 리본. 응? 맞아. 그래서 나 옛날 게 그리워서 아까 웹페이지를 그렇게 만든 게 그리워가지고. 가입 다 하셨나요? 음.
주소 바꾸는 건 의도한 게 아니야. 의도했어. 네, 다 가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면 문제들이 이렇게 쭈루룩 적혀 있고 옆에 뭐 PHP를 이용한 문제면 PHP라고 뭐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거면 데이터베이스 기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도 다르니까 많이 푸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든 그 페이지 해커 사진이 있었던 페이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뭘 할지 모를 때는 항상 페이지 소스를 열어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주세요. 그치만 현재는 여기 밑에서 무슨 그 링크를 주면서 바로 소스를 줍니다. 왜냐면 이거는 초급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스를 확인해 보면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우리가 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전에 교육에서 1회차, 2회차에서 왜 프론트엔드 언어를 자세히 배우면서 실습을 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페이지 소스를 보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팁을 있자면 이건 제 그냥 팁인데 페이지 소스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먼저 solve라는 함수나 아니면 플래그를 보여줄 만한 함수 또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코드에서도 solve라는 부분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부분을 찾았으면 그 주위의 코드를 분석하시고 마지막으로 분석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링을 해서 어떤 함수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인자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페이지 소스로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페이지 소스 웹패킹 문제를 풀 때 위에서부터 코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너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적고 하니까 솔브 부분을 저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소스에서도 솔브 부분이 먼저 있죠. 그래서 솔브 부분을 보고 여기서 왜 이 솔브를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솔브를 호출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문에 사용된 이 변수 같은 것을 이제 그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솔브를 찾으면 앞에 조건문에 쿠키 유저 1v라는 쿠키 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유저 1v라는 쿠키가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분석해 보면 그 유저 1v라는 쿠키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유저 1v라는 쿠키가 6 이상이면 1을 그냥 다시 넣어주고 5 초과면 솔브를 부릅니다. 내나 아까처럼 정답은 지금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앞에처럼 그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진짜 숫자 장난입니다. 숫자에는 자연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숫자들이 있죠. 그 숫자를 이용해서 툴을 사용해서 값을 변조시키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값은 가려놨고요. 값을 변조시키고 초록색 체크를 누른 뒤에 세로 거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답 뭐로 입력하셨나요? 뭐 입력했어? 5.5. 승희는 뭐 입력했어? 5.5? 성규도? 왜? 왜 나 5.5인겨? 아무튼 5.5 5점 몇을 입력하면 됩니다. 왜냐면 쿠키 값은 꼭 정수형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5초가 6 아래인 숫자를 찾으면 되기 때문이죠.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시간이 한참 남았네. 네, 풀어봅시다. 이거는 14번 문제입니다. 아까 챌린지스에서 올드 부분에서 14번을 눌러주세요. 이지해, 이지. 항상 힌트를 드리자면 항상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야 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콘솔 창을 이용해서 해보셔도 됩니다. 콘솔 창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실습해볼 수 있는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는 창인데 거기서 코드를 어떻게 돌려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스 코드는 이런데 다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면 펑션 ck라는 게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온클릭을 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죠. 우리가 저번에 sum 호출을 했듯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푸신 것 같은데, 이제 띄우면 이런 페이지가 뜰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자 도구를 항상 이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이지 소스를 보면 이렇게 ul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서 그게 입력값 정해진 입력값과 똑같으면 어떻게 잘 풀었다고 말을 해라. 아니면 틀렸다고 출력을 해라 라고 뜨는데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계산을 하려면 지금 이제 .kr이 시작하는 인덱스가 몇이고 그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곱하기 30을 해서 그거랑 입력값이 똑같으면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하지 마시고 이거를 복사하셔서 콘솔 창을 이용하라는 게 바로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콘솔 창을 잘 이용하셔도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콘솔 창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게 쿠키보다 쉬웠을 것 같아요. 쿠키보다 쉬웠을 것 같고 아무튼 자, 이제 대망의 SQL 인젝션을 한번 해봅시다. SQL 인젝션은 저번에 우리가 MySQL을 다루면서 이제 조회를 하는 쿼리문을 배울 때 이런 셀렉트 구문을 배웠었는데 마지막에 조건에 따라 특정 컬럼만이라고 조회를 할 때 이 뒤에 where해서 조건이 뒤에 붙어서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where해서 이 컬럼명이 무엇인 거라고 해서 이 값에 맞게, 이 조건에 맞게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 조건의 차인 값을 가져와서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은 실습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실습을 해봤죠. where를 써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젝션을 할 건데 왜냐면 보통 로그인을 할 때는 select id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오토 인크리먼트 해줬던 select no 방식으로 값을 추출합니다.
근데 select id from 테이블 명하고 우리가 그 로그인 창, id 창이나 패스워드 창이 입력해준 값을 이 쿼리문에 붙여서 쿼리문을 그 DB에 연결을 전달해줘서 값을 뽑아오는 건데, 이 인젝션을 하려면 일단 조건문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로그인을 할 때는 이렇게 AND 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ID, 뒤에 패스워드. 그래서 이 AND 연산을 한 후에 참이면은 이 앞에서 원하는 컬럼에 맞춰서 아이디를 출력을 해주겠죠. 참일 경우에만 웹을 출력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악의적인 코드가 아니지만 악의적인 SQL 구문이 아니지만 이 뒤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악의적인 쿼리문입니다. 이제 뒤에를 보면은 받는 입력값은 유저네임은 해서 받는 입력값은 이 어드민과 그리고 패스워드 해서 들어가는 값이겠지만 우리는 이 표가 로그인 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저네임에는 그냥 어드민을 쓰고 패스워드는 우리가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뭘 적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SQL 인젝션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스워드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위와 같이 쿼리문이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드민은 그냥 유저네임에 들어가시는 걸 아실 테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그냥 따옴표 5와 1은 1 이라고 해주면 이 뒤에서 패스워드는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앞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적힌 값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따옴표는 자동으로 여기서 쿼리문에서 들어가지는 따옴표죠. 그리고 두 번째 따옴표부터 우리가 입력해준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옴표가 추가돼야 되겠고 이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제 유저네임이 어드민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주는 것처럼 기본적인 따옴표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5호에서 참임으로 어드민인 것을 출력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뒤에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왔다 갔다 설명을 했는데 일단 18번을 열어서 소스코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스코드는 이 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열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던 폼에서 메소드도 배웠고 액션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는 get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get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해준 값을 index.php 파일이라는 파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값이나 넣어보면 위에 저는 지금 호롤로라고 넣고 제출 버튼을 눌렀는데 넣으면 이 주소 뒤에 물음표하고 NO는 우리가 입력해준 입력값이 들어가서 UR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하면 이 input 태그에서 name이라는 어트리뷰트의 이 NO를 따와서 입력받은 인풋의 name은 우리가 입력해준 입력값 이렇게 URL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롤로 말고도 다른 여러 값을 넣고 URL에서 확인하면 저러한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뷰 소스를 눌러서 소스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get으로 이
네임이 NO인 input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로 2번이라고 붙여놓은 곳에서 여기서 이제 공백이나 아니면 이런 유니온이나 이러이러한 셀렉트나 이런 문구가 있으면 노백이라고 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백이나 셀렉트라는 저런 구문들은 다 포함되지 않게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가 PHP와 MySQL 연동을 할 때 연습을 했던 그 줄이 합쳐져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쿼리문을 적어주고 그걸 MySQL 쿼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MySQL 패치 어레이라는 함수로 값을 전달하여 그 결과 값을 $Q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때 쿼리문을 전달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챌린지 18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게스트이고 우리가 전달해준 값과 똑같은 값의 NO를 가진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 그 받아온 Q의 한 열에서 첫 번째 값이 어드민이면 솔브를 하고 하이 어드민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여기서 코드를 볼 때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솔브라고 아까 말했듯이 솔브를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차례대로 올라가야 하고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쿼리문에서 우리가 인젝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NO 부분밖에 없습니다. 개수로 받는 NO 부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바꿔서 값의 결과를 어드민으로 해 주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드민이 정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공백을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하면 노획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1을 입력하면 하이게스트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상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일단 아이디가 게스트인 거는 NO가 1이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아이디가 어드민인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쿼리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NO라는 행을 테이블로 만들 때 그 행이 만약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면 저번에 따로 그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저번에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토 인크리먼트라면 1이 아니었으니까 2 또는 다른 숫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NO에 2를 넣으면 어드민이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까지만 적으면 NO에 그냥 2를 넣어버리면 게스트인 거에서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AND 연산을 했을 때 거짓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드민을 추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결국에 이 앞에 게스트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SQL에서의 연산 순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괄호를 제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 not, 그 다음 and, 그 다음 or를 제일 마지막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and B, O와 C가 있을 때 A and B를 먼저 연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nd를 쉽게 말해서 곱셈이라 생각하시고 or를 플러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C가 참이면 전체 조건이 참이게 되겠죠. 그래서 밑의 경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id가 게스트이고 and no에 어떤 값을 적어주든 앞에 and 연산 때문에 게스트 이거는 거짓이지만 뒤에가 어드민의 참이기 때문에 어드민만 추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튜터 박민군이 짚어준 부분인데 저 조건문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막 조회를 할 때 제일 위에 열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열이 나오면 그걸 추출하게 되는데 만약 저 문구를 넣었을 때 저기서 뒤에 오화 부분이 이 게스트의 거짓이 아니고 어드민의 거짓인데 아무튼 오화 부분이 게스트의 거짓이니까 이 부분은 출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앞에 그 엔드 연산과 상관없이 뒤에가 어드민의 참이기 때문에 이 열을 추출을 해서 어드민을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1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일단 이 -1이라고 해놓은 거는 게스트를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값입니다. 왜냐면 1이 게스트 값이니까 1 말고 다른 값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고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 5와 NO는 2라고 우리가 값을 전달해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서 if문에서 검사를 해줬던 것처럼 공백 문자나 select 이런 문자들을 검사하는 부분 때문에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백 대신에 %0a를 쓰거나 %09를 쓰거나 %0t를 써서 적어주면 됩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또 그 입력란에 직접 우리가 이 %0a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것 또한 URL 인코딩으로 인해서 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해줄 때는 그대로 NO는 하고 바로 이 공백 대신에 이 문자를 넣어줘서 값을 전달하면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URL 인코딩까지 생각을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뭔가 어지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바로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을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안 나.